네덜란드의 충격적인 선거 결과는 유럽을 놀라게 했고 많은 관찰자들이 다음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인 게르트 빌더스와 그의 자유당 PVV는 수요일 전국 투표에서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제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이 네덜란드인들에게 트럼프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일어난 일들, 정치의 정서와 변화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캐서린드 브리스는 CNN에 말했습니다. 빌더스와 PVV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수도 있지만 총 150석 중 37석으로 예측 그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충분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결과는 우파 정당들의 전체적인 승리를 보여주지만 빌더스의 반이슬람, 반인민, 반유럽연합, 우크라이나 회의주의적 성명은 케이마는 마크 루테 총리의 중도 우파 자유민주주의당 VVD에게는 창백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개표의 98%를 기반으로 한 잠정 예측에 따르면 빌더스가 취임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24석을 차지한 VVD와 20석을 차지한 기독교 보수 정당인 뉴 소셜 계약과의 연합입니다. 노동당과 녹색 공동 티켓은 25석으로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재적인 연립정부의 모습 또한 불분명합니다. 종합적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에서 잠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심각한 타협을 의미할 수 있지만 빌더스가 그를 정부의 수장에 앉히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장의 우려를 넘어 빌더스의 승리가 네덜란드와 유럽 정치의 방향에 더 광범위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럽 포퓰리즘의 부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우파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고 슬로바키아는 9월에 좌파 포퓰리즘인 로버트 피코를 재선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지도자들을 잘 포함합니다. 일부 경우에 유럽연합은 재정적인 단글을 매달거나 국경 통제와 같은 국내 청중들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텐트 안에 두는 것은 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가들이 매우 국내적인 문제들로 나머지 블록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1조 유로가 넘는 전체 유럽연합 예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클럽에 한 명 이상의 비행사가 있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조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각 국가의 장관들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다른 국가들의 우파 또는 좌파 정당들이 동맹을 맺는 유럽의회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파는 이것을 매우 잘하며 인플레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윌터스 EU 탈퇴 위협이 브뤼셀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유럽 회의론자들은 전체적으로 EU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들이 EU에 있는 것이 주는 경제적인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정치적인 힘을 계속 늘린다면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주 큰 장난감들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럽 회의론자들은 이미 윌더스를 상대로 속도와 명백한 기품으로 축하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여기에 왔습니다. 네덜란드 선거에서 이긴 것을 게르트 윌더스에게 축하드립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수요일 늦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변화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국가의 성화가 커지는 것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말했습니다. 윌더스가 그의 공약의 더 급진적인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유럽에 의해 더 광범위하게 봉쇄되더라도 그의 성공이 나머지 유럽 정치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우파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에게 밀어나지 않기 위해 반이슬람 수사학을 옹호해온 프랑스와 중도우파인 보수당이 13년의 집권과 브렉시트의 영향력으로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된 영국입니다. 다른 우려들은 윌더스가 어떤 이유로 정부에서 쫓겨나거나 공직에서 매진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2022년 그녀가 집권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급진적인 우파의 브랜드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유럽연합에 의해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매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종종 공직을 맡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보수당을 우파로 끌고 가 영국을 EU에서 빼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나이젤 페라지는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의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일을 먹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열린 보수당 연례회의에서 페라지는 당에 거의 틀림없이 가장 큰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의원들로부터 영철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연립정부 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는 차기 네덜란드 정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많은 유럽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며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영역에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